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요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럴 때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싶으시죠? 또 기름값도 이렇게나 뛰었는데 그 전에 했어야 하나 후회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서 원자재가 뭐고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조재영 부사장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보시죠. 고고! 원자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자재 투자하실 때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원자재 실물에 투자할 거냐, 원자재 선물에 투자할 거냐, 원자재 관련된 회사 주식에 투자할 거냐, 요 세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금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금을 직접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쵸? 또는 금을 직접 사는 펀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금을 직접 거래하는 뭐 한국거래소 금 투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얘는 또 장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현물에 투자하면 보관을 하고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금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옥수수에 투자하고 싶다. 옥수수를 막 창고 집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창고를 빌려서 보관해야 되고 거기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현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금속류 정도만 이제 현물로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선물, 퓨처스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식 선물은 저랑 얘기한 적 있잖아요. 선물 거래.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원자재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물을 보관할 필요도 없고 보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원자재 투자에 접근하기 좀 편해진 것도 있죠. 그래서 선물 투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안에 주식 투자도 하고 금 선물도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외국은 주식 채권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가 따로 있고요. 선물 거래하는 상품거래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런던 상품거래소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선물을 투자할 수 있는 게 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왜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게 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작아서 이게 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유 선물, 콩 선물 이런 거를 한국에서 거래할 수 없어요.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기서 거래를 해야 돼서 그런 점도 좀 알아두시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직접 투자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이런 농산물에 관련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 하면은 금을 캐서 파는 회사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금광회사라고 해요. 금광회사. 주로 당연히 한국에는 없고요. 미국의 베리 골드, 뉴몬트 뭐 이런 아주 유명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금광회사가 있어요. 이런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농산물 같은 경우도요. 농산물 이 글로벌 시장이 참 특이한 게요. 4개 회사가 전 세계 농산물 유통의 80%를 꽉 잡고 있어요. 완전 독과점이죠. 그래서 보통 ABCD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가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라는 회사, 그 다음에 번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여기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농산물 유통회사는 카길이라는 회사예요. 이 카길이라는 회사는 세계 1등 회사지만 비상장이에요. 얘는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루이 드레피스 컴퍼니라는 프랑스 회사가 있어요. 얘도 비상장이어서 요 네 회사가 농산물 유통권을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서 요런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원유도 얘기해 볼게요. 원유 알고 싶어요. 원유 선물에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유에 관련된 회사들, 쉽게 말해서 정유회사 이런 데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정유회사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 그렇죠, 정답입니다. 사우디에 들어보셨죠? 아람코. 처음 들어봤어요. 아람코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그 석유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나라에 상장이 돼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 외에도 예를 들면 엑손모빌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미국 회사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엑손모빌이라는 미국의 뭐 제일 큰 정유 회사거든요. 티커 기억하시죠? 네, 티커. 티커가 XOM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쉐브론은 그 역시 정유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도 CV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유 회사도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런데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원자재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한테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재 펀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펀드. 예, 원자재 펀드. 요거는 뭐 은행에 가셔도 해도 네. 좋고 증권회사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펀드에 가입할 때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냐, 그렇죠?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냐,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냐.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원자재가 벌써 크게 보면 세 가지. 요 안에서도 막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재 펀드는 원유에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단 말이에요. 원자재 통으로요? 그렇죠. 오. 예, 예.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게 원유냐, 콩이냐, 금이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를 찾아야 될 거고요. 아, 나는 전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농산물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를 찾으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예. 그래서 지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전체 투자하는 지수가 가장 유명한 거는 S&P GSC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 S&P가 옆에 붙네요. S&P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GS가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만삭스예요. 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C가 커머더티예요. 원자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S&P에서 골드만삭스랑 만든 지수인데 뭐에 대한 지수냐? 커머더티 인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도 있고요. 뭐 이외에 비컴 지수라는 것도 있고 CRB 지수도 있고 RICI 지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들은 원자재 전체 투자하는 지수예요. 뭐 각각의 특징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투자할 거냐 아니면 세 가지 나눈 거 에너지냐 네. 농산물이냐 금속이냐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내가 콕 집었다면 금이냐 원유냐 구리냐 이렇게 콕 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말고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딱 다 만들어 놓은 거 뭐였죠? 우리 제일 많이 공부한 거. ETF. 그렇죠. 예, ETF가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어요. 특히 요 ETF 중에 제가 조금 특이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실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힘들죠. 네, 그런데 실물에 투자하는 ETF가 우리나라에 2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네, 예. 뭐냐? 에이스 KLX 금 현물 ETF. 금이구나. 네, 요거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타이거 구리 실물 ETF도 있어요. 그래서 요 실물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라는 거. 네. 물론 대부분의 원자재 투자 ETF는 어디에 투자할까요? 선물에 투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데 ETN이라는 게 있어요. ETN. 네. ETF는 Exchange Traded Fund고요. 네. ETN은 Exchange Traded Note예요. 네, 노트가 채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는 조금 펀드하고는 좀 다른 게 이 ETF는 어디에서 만드는 거죠? 자산운용사에서. 네. 그런데 ETN은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ETN 발행할 테니까 이거 사면 뭐 구리 ETN이다. 그러면 구리 가격 올라가는 만큼 내가 수익률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ETF는 그거를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이 있어서 자산운용사가 만에 하나 망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증권회사는 이 증권회사가 약속을 한 거니까 망하면 못 받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ETN은 아무나 발행 못 하고 튼튼한 증권회사만 발행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ETN은 그 대신 장점도 있어요. 괴리율이 있고요. 추적 오차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괴리율은 내가 비싸게 사고 싸게 사는 거예요. ETF를. 근데 추적 오차는 그 추종 지수와 NAV의 차이를 추적 오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갈게 그랬는데 이거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차이가 조금씩 있다 그랬어요. 네네. 이걸 추적 오차라고 했는데 ETN은 이걸 줄게라고 약속을 했지 직접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약속된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원자재 ETF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원자재는 ETN이 훨씬 더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ETN은 제가 조사해 봤더니요. ETN 전체 시장 중에서 원자재에 투자하는 게 한 30% 돼요. 엄청 많은데요? 많죠. 네. 그래서 대부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ETF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원자재 주식처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ETF보다는 ETN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는데 유의점도 있어요. 어떤 거죠? 혹시 니켈 들어보셨어요? 뭐 철, 구리, 니켈 그렇죠. 이런 그런 네. 그 금속인데 이 니켈이 2차 전지에도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인버스 ETN은 반대로 하니까 네, 어떻게 네. 되겠어요? 내려가죠. 죠 그런데 그것도 2배. 2배면 폭락을 하겠죠. 네. 그래서 2022년 3월에 니켈 값이 폭등을 하는데 2배짜리 인버스 ETN이 있었어요. 네네. 너무너무 폭락을 한 결과 상장 폐지됐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ETN은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 레버리지 같은 것들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제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원자재 ETF 금속이 한 11개 있다면 네. ETN은 57개가 있어요. 엄청 많네요. 장난 한 5배가 넘죠. 네. 농산물 ETF가 3개라면 농산물 ETN은 18개예요. 와, 진짜. 6배죠. 에너지 ETF가 4개라면 에너지 ETN은 놀라지 마세요. 53개가 있어요. 14배? 뭐 13배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 투자, 농산물 투자, 금속 투자는 어디에서들 많이 하는구나. ETN에서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아요잖아요. 네. 지금 사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원자재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글쎄요 조금 하나하나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꺼번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원자재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자나 배당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내가 차라리 원자재에 투자 안 하고 이 금리가 나오는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배당을 받을 텐데 하면서 일종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게 있는 거죠. 그 대신 금리가 낮아지면은 내가 이거 포기하더라고 원자재에 투자하는 그 기회비용이 작아지니까 네. 좀 더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리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기후 변화라든지 뭐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원유 같은 것은 뉴스에서 보시면 왜 중동 지역의 정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런 그 농산물이냐 금속 이런 거에는 조금 나눠서 그 변수를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역시 분할 투자에서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투자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복습 정리합니다. 네. 자, 농산물, 금속류, 에너지류 세 가지가 원자재 대표인데 네. 투자는 방법이 어디에다 투자하느냐가 세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현물, 두 번째는 선물, 세 번째는 주식. 그런데 방법은 또 역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하느냐, ETF로 투자하느냐, ETN으로 투자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종목을 원유, 금 이렇게 찍어서 할 거냐, 네. 골고루 전체적으로 투자할 거냐. 요거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에 투자했을 때는 변동성이 훨씬 커서 그렇죠. 뭐 잘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와우. 잘못하면 뭐 폭락을 할 수도 있지만 원자재 전체적으로 투자하면 내 포트폴리오가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다양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원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그럼요, 말라는 그럼요.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자, 이제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자재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원자재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를 잘 살펴보시고 세계 정세도 한번 잘 보시고 여기에 눈길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재테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